박영수입니다. 이제 오늘 약속된 시간에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에 선생님들께서 그 과제물로도 수행을 했었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들의 커피를 한번 보겠고요. 이걸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떠한 기술들로 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제 과목의 관심이 아니고 어떠한 생두를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생두를 선택하는 트렌드가 지금 아직 횟수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두 자체를 고르는 걸 가지고 우승에 어필하는 것이 거의 뭐 2015년 사사세스틱의 룸에수단을 가지고부터 시작이 됐고 2015, 16, 17, 18, 19 작년이죠. 그리고 올해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고 내년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대회가 열렸다면 어떤 커피들이 화제가 됐을까요? 이제 그것이 저는 이 커피 업계의 이제 새로운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F1 하이브리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고 오늘 강의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9년 거꾸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글씨가 좀 가리는데요. 2019년 작년에 보스턴에서 전주현 바리스타가 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커피가 시드라입니다. 시드라는 버번과 티피카의 교배종이죠. 이제 커피 전문가로 가기 위해선 또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선 버번과 티피카의 교배종이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받느냐는 거죠. 일단 버번과 티피카가 원종이니까 원종과 원종이 교배돼 가지고 나오는 커피는 굉장히 맛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겠고, 두 번째 버번과 티피카가 교배가 됐다고 했을 때 커피의 역사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 버번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멘이었나? 인도였나? 인도네시아였나? 티피카는 그러면 예멘이었나? 프랑스였나? 버번은 부르봉섬이었나? 이것이 또 브라질로는 어떻게 갔고, 또 SL 라인으로 가는 케냐 쪽으로는 또 어떻게 갔고, 라는 것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커피 전문가로서의 어떤 좀 지적 토대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눈앞에 다가와 있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의 원종이 버번이냐 티피카냐 게이샤냐 정도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우리가 이제 커피학과가 만들어지고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 2000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19회가 됐죠. 한번 쭉 돌아보는 거죠. 어떤 커피 들었었을까? 시드라, 버번과 티피카였다라는 거 우선 요까지 알아둘죠. 그래서 시드라 품종은 이제 이 사진으로도 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 사진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예를 들어 이 나무에서 이 하나 비교되지 않는 나무에서 이게 시드라인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제 다만 색깔이 봐서는 야 이건 좀 케냐 커피 SL 라인과 비슷하다, 강건하다. 그렇다면 이게 SL 라인 쪽은 이제 그동안에는 버번 계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야 가지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갔다. 근데 이게 아래로 이렇게 좀 바닥으로 좀 쳐져 있다. 이게 워낙은 올라가 있는 건데 열매가 많이 맺혀서 밑으로 쳐진 것인지 아닌지. 그러나 가지 자체가 아래쪽으로 가는 것은 하와이코나 티피카의 특성이고,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버라이어티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이브리드가 교배죠. 티피카라고 하는 종과 버번이라고 하는 종이 교배가 됐어요. 근데 교배가 될 때 잘 보면 비슷한 것끼리는 교배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먼 것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티피카 앤 티피카 교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량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쪽이랑 반대쪽은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2018년에 에네아스카 로에브스카라고 해서 이제 최초의 여성 바리스타 챔피언이 나왔고, 이제 요 이듬해에 이제 또 여성
그때 이제 한국 전주현 씨가 한 거죠. 근데 이 로에브스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여성이지만 커피를 호주의 사사 세스틱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사사 세스틱이 선택했던 그 콩 루메 수단, 이게 이제 루메 수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단 루메. 한간에는 수단 루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수단 루메가 더 익숙했는데 WCR이라든가 이런 이제 논문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루메 수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수단은 말 그대로 나라 이름입니다. 1940년대에 이제 수단에서 발견이 돼서 이런 이름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루메 수단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그럼 루메 수단이라는 것은 뭔가? 얘는 하이브리드냐 아니냐? 이제 이게 궁금하죠. 루메 수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는 아닙니다. 2018년, 2015년에 이걸 처음 들고 나왔을 때 2015년에 하이브리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죠.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는 것은 2012년에 중미 커피가 커피 녹병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중미에만 한 30만 농가가 커피 나무를 다 뽑아버리죠. 그래서 새로 심는단 말이에요. 2012년에서부터 새로 실은 커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지금이에요. 그 새로 심게 하면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부러라도 객토를 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커피 녹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30만 커피 그 농장 재배자들이 커피 나무를 새로 심을 때 엄청나게 규모가 큰 시험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결과들이 이제 올해부터 나온 거죠. 2020년에 그 WBC가 열렸다면 저는 단연컨대 이 F1 하이브리드 커피들이 눈길을 끌고 거기서 대표 우승이 나왔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다시 그 커피 F1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을, 시장의 관심을 이끌게 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이것이 올해 나오고 또 2020년, 23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지금 아직 정식 명칭을 갖지 않았지만 실험실의 명칭을 갖고 있어요. 숫자가 뭐 T, 뭐 EC 이렇게 나오는데, 라인 번호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좋은 커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드라였던 것이고, 그것이 센트럴 아메리카,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는 이제 루메 수단은 이제 이 코치가 사사 세스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루메 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티오피아 에얼룸, 에티오피아 랜드레이스 재래종이다. 그 중에 그냥 재래종으로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성격이 다른 것들과는 차별화될 만한 요인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거는 에티오피아 에얼룸인데 정말 맛있다. 나무 모양도 이렇게 생겼을 때는 정말 맛있는 게 나온다. 이렇게 생긴 것들만 우리 따로 이름을 부르자. 루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제 루메 수단이고, 커피 나무를 구별할 때 이렇게 마디의 거리, 이것이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고, 바람에 잘 흩날리지 않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실률이, 나무에 열매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수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열매도 꽃 같은 것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결실률,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루메 수단이가 나온다고 할 때는 얘는 하이브리드는 아니다. 에얼룸 쪽에서 우수한 품종의 커피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수한 커피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에얼룸이라고 그러면 유전적인 형태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걸 교배로 한다고 했을 때 반복으로 실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원종에서 특정인 맛있는 커피들을 찾는 노력들이 이루어졌겠죠. 그 중에 하나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루메 수단인 거예요. 얘는 일관되고 원종 중에 맛있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교배에 활용이 되는 거죠. 자, 맛있는 에티오피아 에얼림이 한쪽의 교배종이 됐고, 그럼 다른 한쪽의 교배종은 뭐가 될까요?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가 되겠죠. 근데 로부스타가 바로 못 붙죠? 뭐가 더 좋아요?
예전에 한번 EN과 N 배수체가 달라서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는 붙기가 힘든데 이게 동티모르에서 티모르 하이브리드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충해에 강하면서도 아라비카와 잘 교배가 되는 티모르 하이브리드는 요즘 뭐 한쪽은 완강하게 예고, 거기에 이제 상대로 되도록이면 원종에 가까우면서 맛이 좋은 것들 루메수단이 이 교배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메수단을 베이스로 한 커피 품종들이 이제 H1들이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티모르 하이브리드 중에는 뭐 사티모르도 있고 카티모르도 있고 그렇잖아요. F1에 대한 이해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F1 하이브리드 쪽에를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요번 이 과목은 앞으로 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중에서 옛날처럼 케냐 커피 좀 들어가서 뭐 에티오피아의 아리차 커피 이런 소통이 아니라 이제 티피카, 에얼룸, 루메수단, F1 하이브리드 거기서 이름을 얻게 되는 마르셀라사 아니면은 센트로 아메리카 뭐 이런 방식으로 하이브리드의 이름들이 이제 막 거론이 될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품종들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면 원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종들은 갈수록 더 희소성이, 왜냐하면 이건 생산량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원종 티피카, 버번, 게이샤, 그러니까 산지로 따지면은 예멘 모카 마타리,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이렇게 거기서 재배되는 원종들은 계속 고전의 대우를 받으면서 희소성 때문에 계속 높은 값으로 거래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루마이 수단이 나온 F1 하이브리드,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루메 수단 에티오피아 원종입니다. 그죠? 에티오피아 원종 맛. 그 다음에 T9296은 사티모르예요. 사티모르라고 하는 것은 티모르 하이브리드입니다. 병충해의 강한 성격 요 두 개를 갖다가 이른바 교배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센트로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이 센트로 아메리카는 품종 이제 좀 우리는 요번 학기에 배워서 좀 들어보셨겠지만 지난 토요일에 센트로 아메리카 우리가 테이스팅 해봤죠. 그때 H10, H1으로 표기됐었던 겁니다. 자, 2017년에 데일 해리스가 했던 것은 SL28이죠. SL28은 뭐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원종도 아니고 그냥 케냐에서 버번의 돌연변이종인 거죠. 자, 여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베르그위 우라고 하는 이제 대만 사람이 했을 때는 이제 2016년에 게이샤를 갖고 와서 우승을 했고요. 여기는 뭐 색다르지 않죠. 이제 사사세스틱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루메수단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건 하이브리드는 아닌데 그 전에 없었던, 그러나 이미 루메수단은 뭘로 많이 쓰였다? 하이브리드의 실험실에서 막 쓰이고 있었죠. 근데 그거만 갖고 와가지고 본인이 대회에 나가서 루메수단의 맛을 어필을 했고, 이것이 이 대회로 인해서 루메수단의 맛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사티모르나 카티모르와 함께 F1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 그 파트너로 루메수단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동력이 됐고, 그러한 결과들이 7년간의 안정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제 시장으로 막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는 리민이라고 하는 리미니에서 열린 데에서 일본 사람이 이자키라고 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라울 로다스. 자, 이제 이건 뭡니까? 2014 별로 그 뭐랄까 품종에 대한 그 호기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허니 프로세싱이다. 근데 2015년에 이 사사세스틱부터는 품종으로 갔고, 그 이전에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버라이어티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버라이어티 뭔지 의미 없습니다. 그죠? 2003년에 폴 바셋은 글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폴 바셋한테 너 그때 무슨 커피 썼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팀 윈들보,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벌린 팀 윈들보가 2004년에 했을 때 너 그때 무슨 커피 썼니?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커피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보면은 우리가 미래 곧 2, 3년, 3, 4년 앞에 올 유행을 알 수 있는데, 올해 커피가 이 WBC가 열렸다면 저는 당연히 F1 하이브리드다. 내년도 F1 하이브리드, 후년도 F1 하이브리드. 우리는 그럼 지금 뭘 공부해야 되느냐? F1 하이브리드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2001년 두 번째 대회 때, 2000년 때 첫 번째 대회 때, 뭐 다 커피 품종에는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자, 여기 갑자기 옥수수가 나온 건 뭐냐면은, 지금 F1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커피들이 막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들이 어디까지 갈까 이제 궁금할 거예요. 저것이 뭐 무산소 발효처럼 커피 가공하는 한때 유행으로 끝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에 판이 박히는 겁니다. 맛있는 커피로 판이 박히는 건데, 맛있는 커피가 옛날처럼 원종만 가지고도 그냥 맛있게 나올 수 있다면 이런 F1 하이브리드가 필요 없을 텐데, F1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병충해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병충해 강한 것들이 산 밑으로 해서 넓은 지역에서까지 그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커피들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에서 짰습니다. 옥수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A처럼 생긴 거였어요. 그러다 교배를 하면서 자연 발생인 걸 검증하면서 조금 R이 CR이 굵은 거, 이제 R에 많이 맺혀지는 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다다닥 붙는 게 나왔고, 이제 다다닥 붙는 품종 다음에는 사이즈를 키웠죠. 자,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커피 그냥 이렇게 마시다가 이제 원종이 커피가 맛있다. 티피카 버번. 그 다음에 원종이랑 뭔가 그 교배를 해가지고 나오는 커피가 예컨대 나왔다. 야, 교배를 해서 나오다가 한 요 정도 F1 하이브리드. 야, 이건 차원이 달라. 건강하면서 맛도 좋아. 이제 뭐예요?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가겠죠. 옥수수 시장이 처음엔 이렇게 먹다가 지금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이런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종 개량은 한때 유행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런 기후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품종 F1 하이브리드의 탄생은 커피 시장의 품종의 일대 변혁을 이끌어낼 것이다. 커피 전문가라면 F1 하이브리드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배하는 방식에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교배하는 방식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단교잡종 A, B가 오고, A, B에서 A와 유사한 것들을 교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두 개 중에 열성과 우성 중에 서로 우성만 나온 걸 가지고 멀리 이제 또 다른 이종 교배를 한다는 거고, 이렇게 서로 이종 교배를 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또 다시 이종 교배, 이종 교배 한 것끼리 다시 또 교배.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배의 방식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량이 높고 균일도가 우수하다거나, 뭐 변형 단교잡종일 때는 수확량이 많아지고 무게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서로의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기법들이 이제 다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센트로 아메리카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2017년에 니카라과의 COE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2위까지 차지를 했죠. 9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게이샤 2005년 6년에 게이샤가 등장했을 때의 만큼은 아니지만 미래의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가운데에 병충해를 이겨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맛이 좋은 커피가 나와야 된다는 상황에서 센트럴 아메리카노는 한 해의 그 변곡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F1 하이브리드. 자, 이제 WBC가
커피 유행이나 커피판의 하나의 미리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걸 놓고 볼 때 2000년부터 쭉 관심이 없다가 한순간 2014년에 프로세싱에 관심이 있는 척 하다가 사사세틱이 새로운 품종의 룸의 수단을 갖고 왔고, 이것이 그 제자를 통해서 2018년까지 나오다가 전주현 씨가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전주현 씨만 그 시드라만 갖고 간 건 아니겠지만 전주현 씨의 의미는 시드라 하이브리드 종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열렸다면 이제 더 F1 하이브리드가 나왔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칭 미래의 커피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F1 하이브리드의 의미를 좀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WCR 기억나시죠? 제가 월드 커피 리서치 거 보여드려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갖고 계시나 했는데, 그 번역의 중요한 부분들 중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론적인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기 시작한 지 몇 달, 몇 개월 사이에 이 니드가 시장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거죠. 그때는 F1 하이브리드까지 뭐 할 필요가 있겠냐 싶었는데, 제가 이 품종을 보고 세계 지금 커피 시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와, F1 하이브리드를 하나 모르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우리 박지훈 교수님 덕분에 F1 하이브리드 커피를 테이스팅하면서, 야,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이제 이 소비지까지 날라오고 있구나. 걔들 낯설잖아요. H1, EC, 뭐 14, 16, H10 뭐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얘들은 그럼 뭔가? 그러면 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갑자기 얘들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있더라. 오늘 그 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WCR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그 파트너들에 대한 얘기고, 이 2016년에 중미에서 커피 녹병이 창궐하게 돼서 일시에 30만에 달하는 커피 생산자들이 커피 나무를 새로 심게 됐고, 그때 새로 심을 때 뭐예요? 커피 녹병 때문에 새로 심게 되는데 똑같은 나무를 심으면 안 되니까 커피 녹병에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심는데, 커피 녹병에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이제 1940년대 연구 때부터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티모르 하이브리드와 룸의 수단과 함께 결합한, 그래서 맛도 좋으면서 병에도 강한 것들을 이제 막 이제 심게 했었다는 거죠. 이제 그 결과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의 원종들이 이미 그 수령이 다 50살을 넘어버려 가지고 이제 자연에다 그대로 둔다 그러면 얘들이 다시 커오겠지만, 그 원종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원종이 예전, 그 쉽게 얘기하면 예컨대 이제 좀 과장을 한다면 100만 년 전에 아라비카가 지질학적으로 탄생을 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인데, 100만 년간 지구의 기온 변화에 얘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기 고향 땅에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젠 고향 땅에만 살고 있어도 기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는 이젠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를 시켜가지고 커피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니지라고 할 때 이제 앞으로 커피가 나오면 얘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부모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WCR에 올라가는 이제 많은 이 새로운 품종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특성들이 정말 새로운 품종이어야 돼요. 다른 것과는 차별화된 특성, 맛이 좋으면서 병충해 강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외견상 나무가 구별돼야 되고, 그 동일한 모양들을 같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룹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으로 치면 예컨대 하얀색 얼굴이라면 하얀색 얼굴 그룹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노래를 잘한다 라는 그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특성들이 다른 데과 차별화된 그러한 개성, 그 특성들이 있을 때야만 이제 WCR에 새로운 F1 하이브리드로 등재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WCR에 나오는 F1 하이브리드는 지난 7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정 성진들이 이제 그 그룹의 특성으로 안정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야? 교배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 어떻게 교배를 하지? 얘는 육종입니다. 나무 상태에서 교배했다는 얘기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 시퀀스를 봐가지고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DNA 가닥을 갖다 풀어서 막 교배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연에 없는 염기 서열이 나오면서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커피 육종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루메수단처럼 병충해 강한 것은 티모르 하이브리드에서 온 거,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은 에티오피아 재래종에서 있는 것끼리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번, 티피카 이거에 대한 출발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이 PPT를 갖다가 PDF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그 PPT를 만들어 보세요. 버번, 티피카, 버번은 어디서 왔는지, 티피카에서 어디서 왔는지, 이 자료가 2018년 자료를 제가 지금 번역을 한 건데 WCR에서는 2018년까지 나와 있는데 2018년 그 상황에서 버번과 티피카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계통을 분리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왔고, 예멘에서 인도로 갔고, 인도 혹은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갔고, 인도네시아께 다시 프랑스로 갔고, 프랑스가 다시 카리브해로 가고, 프랑스에서 예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프랑스 사람들에서 예멘에 있는 것이 레니용 섬으로 가고, 레니용 섬이 있는 것이 브라질로 가고, 레니용 섬 버번입니다. 그것이 또 케냐로 가고, 이제 요런 계통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었는데 2018년 WCR이 이거를 유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계통이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예멘을 거쳐서 나왔을 때 어떤 거는 티픽하고 어떤 것은 버번이냐라는 구분을 지금부터 나오는 여기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버번 앤 티피카 그룹, 유전자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라비카 커피에 로부스타의 피가 들어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카티모르, 사티모르라는 것이 있고, 얘들 자체가 뭐예요? 얘들 몸은 이미 이 그 아라비카와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배에 쓰인다는 거고, 여기 랩 C14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교배에다가 그 저기가 쓰이는데, 이런 사티모르, 카티모르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교배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F1 하이브리드는 여기 말 그대로 아예 종류가 다른 것끼리 만나서 나오는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의미한다. 1세대. 근데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얘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우성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서 아들 딸이 나오는 그 밑에 세대에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안 좋은 DNA들은 상대가 엄마 아버지가 우성이고 엄마가 우성이라면 서로 우성만 나타나게 돼서 F1에는 좋은 것만 나오게 되는데, 요 F1들끼리 다시 했을 때에는 이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겁니다. F1, F2 이제 여기 뭐냐면은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끼리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예컨대 아버지는 이파리가 5장이고 이렇게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가 나오고, 엄마는 이파리가 4개 정도인데 여기는 아빠는 8개, 엄마는 12개, 여기 있는 자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버지보다는 2개 더 많이, 엄마보다는 6개 많이 열려요.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런 나무만 있던 세상에서 F1 하이브리드가 되면 한 나무에서 단순하게 10개의 열매가 열리는 우수한 나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 하는 거죠. 맛도 좋고. 그런데 이 F1에 씨앗을 심게 되면,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 씨앗에서 나온다. 씨앗에서 꽃이 피고 여기에 있는 DNA가 이제 벌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수분이 되면 다른 옆에 있는 F1의 것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엉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F1이 나올 때는 모두가 F1에서는 다 모든 나무들이 다 이렇게 나오지만 얘들끼리 교배를 한다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우수한 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생산성이 있고 병의 저항력이 강한 거, 얘는 이제 병의 저항력이 없는 건데 이 네 그루 중에 병의 저항력이 없는 것들이 세 그루가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은 묘목으로만 씨앗으로 뿌려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클론 상태, 묘목으로만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전파가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티피카는 이제 예멘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쭉 전해졌는지 그 계통에 대한 얘기가 3개로 나와요. 티피카 계통에 대한 이야기가 1, 2, 3으로 나오니까 요 티피카 라인과 그 다음에 버번 계통 얘기가 또 1, 2, 3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티피카 버번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이 서로의 원종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드라를 통해서 만났죠. 아까 시드라라고 하는 품종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얘들은 원종과 원종끼리 만나가지고 시드라라고 하는 우수한 품종이 하나 또 나왔죠. 옛날에는 이게 또 뭐가 있어요. 문도 노보라는 것도 티피카 버번이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원종들이 계속 원종끼리 만나서 맛이 좋아지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병충해 때문에 얘들끼리만 가는 것 같고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커피 농사 짓는 현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티모르 로부스타의 피가 들어간 F1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F1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한번 WCR에 있긴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 좀 끌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특성과 이거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WCR을 읽는 것과 지금처럼 그 역사를 함께 얘기하면서 저랑 함께 읽는 것은 분명히 좀 보탬이 될 것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WCR 중에 F1 하이브리드만을 발췌를 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또 잘 보관하셨다가 선생님들만의 PPT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수업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 좀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 2단계로 진입이 되면 아마 대면 수업은 다 스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거의 뭐 2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뭐 학교에서 또 학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방침이나 방식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약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말고사까지 비대면으로 이제 고사가 치러진다면 오픈북으로 해서 이렇게 줌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러닝 해서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제가 과제물처럼 이렇게 문제를 내면 선생님들은 오픈북으로 해서 2시간 이내에 풀어서 과제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그렇게 해서 마감 시간도 지키고 제한 시간도 지키는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